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발언에 대한 또 비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그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지만 한겨레식의 그런 비판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그때 제가 유심히 국회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할 때 국회의원들은 졸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 검색을 하거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 정치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제1당 그 원내 100석이 넘는 그런 거대 야당의 그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그 발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심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우선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대단히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다. 이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시대가 저물고 그래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유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냐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에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그게 죽어갔던 이유는 이 자본가와 기업주가 최소한의 그 법을 안 지키고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기준법 자체가 탄생 배경이 18세기 그 산업혁명 그 당시에 아동의 노동, 그리고 장기간의 그 일종의 노예에 가까운 그 혹사되는 그 환경, 이런 처참한 환경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그 분노가 자칫하면 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아주 불살라버릴 것 같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노동자에게도 고맙지만 기업주에게도 아주 고마운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나마 이 혁명을 피하고 또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장치였거든요. 근데 이 법을 없애자, 축구하는데 규칙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축구가 없어집니다. 하다가 쌈판, 난장판이 되거든요. 물론 자,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또 그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거는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일종의 동등한 주체, 서로 동등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어떤 힘의 관계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겠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는 연봉 한 1억 2천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휴가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근데 이 회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렵다고요? 그러면 저는 다른 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이게 그 동등한 계약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좀 괜찮은 일자리 나오면 거기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 가는 그런 사회인데 도대체 무슨 소염을 씹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그리고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된다. 예,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모순이 창과 방패죠. 어떤 것도 관통할 수 있는 창과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한순간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제대로 모르고 욕심은 나니까 이런, 말하자면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다 그냥 갖다 붙이는 이런 그 슬로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논리를 들으면 한심한 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론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마음껏 해고할 수 있어야 취업도 자유로운 거다. 취업도 쉽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껏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를 하면 아주 결혼도 쉽겠죠. 예. 근데 그 과정에 꼭 놓치는 게 있죠.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가정 파탄, 그리고 그 생긴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혼 과정의 고통,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실업자 한번 돼보신 적 있어요? 한국에서 실업자는 곧 죽음입니다. 아니,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고를 잘 시킬 수 있는 걸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벼랑에서 밀어야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 자영업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 두세 배 더 높고, 그래서 지금 자영업의 지옥이 돼 있고 3년 안에 90%가 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영업에 대한 대책도 지금 뭐 제대로 안 세워놓고 또 뭐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서로 애들하고 자영업자들하고서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든 이 어떤 정치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옛날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이제 노동 배제 전략을 취하던 때도 아니고, 지금의 이제 노동자 인권이나 또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어느 정도는 이제 대등한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의 발전,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노동의 작동 양식도 많이 달라져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근로기준법, 그러면 이 새로운 어떤 이 노동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달라져야 이것이 법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좀 약간 어렵게 들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아주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공장에서 노동시간 단위로 주는 그런 임금 체계 가지고는 이게 현실에 좀 적합치 않다. 그런 노동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창의적 능력이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공장 단위 노동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인간의 자주적 창의성을 인정을 하고, 이 창의성에 기반한 노동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혹시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맞습니까, 나경원 대표님?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좋고, 또 자유계획체제로 가자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가능하자면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새로운 어떤 결정적인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전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떠볼 수 있는 창가,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이 방패, 이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 환경 설정이란, 다시 말해서 자본의 개념과 그리고 노동의 개념을 재설정을 해주고, 그에 따른 사회 정치 체제의 어떤 환경 설정, 이것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제는 노동의 개념이 달라져서 존재의 대가를 생각해야 되는 사회로 진입을 했다. 제가 2008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제일 먼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 책을 냈습니다. 그때 강남은 교수와 광란 교수 이렇게 해서 같이 냈고, 그것을 더 체계화해서 이제 이제 기본소득론에 대한 이제 종합 개설서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2008년, 2010년 이렇게 책을 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꾸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치권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지금 기본소득이 지금 현실에서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상조다. 왠지 아십니까? 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봐드릴 만한 우리 사회 인식의 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의 대가에 대한 개념만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똑같아요. 그냥 노동의 시간으로 재서 그에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이 프레임 속에 여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기본소득론이 전제하는 것은 그 노동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질적으로 변했느냐 하는 걸 전제로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왜 망하고 유튜브는 왜 지금 뜨고 있는가?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간단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는 떼부자가 됐죠. 하지만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자기 만족 이후에 어떤 걸 얻었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그게 들인 노력만큼 그것을 일정한 기준이 되면 말하자면 대가가 어느 정도 주어지죠. 이것이 유튜브가 새로운 산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정의입니다. 공정한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맞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노동에 의해서만이 규정되는 게 아니고 이런 창의적인 인간의 어떤 지적 활동 자체가 노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에 따른 모든 어떤 사회제도적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쿠야마가 말했죠.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사회는 없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올 사회는 초지성주의 사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쓴 말이니까 지적 재산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 9일 날 제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는 이제는 인간이 점점 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큰 이 머리에 이 AI를 장착을 하면 그야말로 초지능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초지능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된 지성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인간이 그냥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만으로 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정말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종종 잊어먹는 게 그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 물이죠. 하지만 공기, 물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경제학자들은 특히 이것을 간과를 해버리죠. 여기에 우리 지구 환경 또 우리 인류의 생존에 거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그 전근대적인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는 잘해봐야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는 18세기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첨예한 갈등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그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이대로 가자고 하는 또 이런 주장도 저는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씩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셔가는 노동의 어떤 개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런 연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무심하게 졸고 있는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들 월급 주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18세기로 후퇴시키자고 하는 그런 한심한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무런 어떤 그 반응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그런 주장들을 이어서 더 좀 논쟁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그 비전을 발굴하는 일에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별 관심이 없으니,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의 대가를 주자, 그런 노동의 획기적인 개념의 변화를 먼저 만들어낸다면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말하자면 뭐 노래만 한류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한류 노동 문화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정치권들의 그런 한심한 인식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발걸음을 재촉해서 함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